국민의힘 한동훈호가 당직자 인선 오늘 추가로 했습니다. 차곡차곡 네. 채워나가고 있는데 자,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회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했고요. 전략부총장의 신지호 전 의원, 조직부총장의 정성국 의원, 그리고 수석대변인의 곽규택 의원과 한지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여의도 연구원장도 있고 윤리위원장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냥 내 사람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보여지고 지명직 최고위원회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시킨 거는 좀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외의 목소리를 좀 대변을 해야 된다. 그리고 김종혁 전 부총장도 상당히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힘을 실은 그런 메시지를 많이 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시키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중량감 있는 분을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했다가 중량감 있는 분이 그렇게 썩 눈에 띄지 않아서 결국에는 처음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요. 수석 대변인 곽규택 한지아 의원 다 한동훈 체제에서 상당히 활동을 열심히 했던 네. 분들 그리고 상당히 좀 선호하는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직부총장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자리가 저는 제일 큰 핵심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장악을 해야 되니까요. 당을. 당무감사를 통해서 아마 당협위원장 자리를 바꿀 것 같아요. 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조직을 좀 더 체계화한다.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는 작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시도별로 네. 해가지고 좀 당무감사를 통해서 좀 지방선거 체제를 좀 구축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직부총장에 가장 신임을 하는 정성국 의원을 선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인선이다.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가 결국에는 2027년 대선을 또 염두에 둔 걸 거예요. 네. 그리고 지방선거를 대비하면서 지방 당협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한동훈 당 대표는 대선 출마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자기 세력을 이제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대선 후보로 가는데 상당히 유리한 기반을 마련을 한다. 그런 장기적인 플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어서 조직부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아마 윤핵관들이 제일 문제 제기할 것 같아요. 문제 제기를 할 걸로 보십니까? 당무감사하면은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면서부터 지난 2년 동안 윤핵관들이 거의 당을 장악을 했는데 그걸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최상병 특검법안보다 지방조직을 바꾸는 당무감사에서 친윤과 한동훈 당대표 간의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지역 조직을 다지는 데 있어서 더욱더 친한과 친윤 간의 갈등,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예상이 된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종혁 조직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는 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명직 최고위원에 어울리는 인선이다. 이분이 훌륭하다 그러면 근데라는 말이 꼭 나와요. 근데 이유를 들어야 되는 제가 좀 성급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준석 누구 임명했는지 찾아보니까 이준석 대표 시절에는 강대식 의원을 임명을 했고 김기현 대표 시절에는 김재원이 빠진 자리에 이제 김석기가 이제 단독으로 출마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준석 때는 윤영 3선의 윤영석 의원을 지명을 했고 김기현 때는 김재원 대신에 김석기 단독 출마. 사실상 지명직이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제 단독 출마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강대식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보완제 역할도 하고 좀 원내에서 초선도 있지만은 3선 이런 분들 이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없구나. 김종혁 이제 전 조직부총장이 괜찮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은 사실 진종호 최고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 말이지만은 약간 거수기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분이 독립적으로 뭔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동안 이분이 정치 활동을 짧지만 한 거나 방송이나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걸 보면은 별로
그냥 변수가 안 되고 사실 그러면은 탄탄한 논리를 가진 사람이 이 안에서 들어와서 토론이 벌어졌을 때 경론을 벌여야 되는 이런 건데 네. 중진 의원들 중에서 못 찾은 거예요 그거를. 예. 근데 김종혁 아시겠지만 이분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했던 분이고 맞아요. 예, JTBC 앵커도 했어요 예전에. 네. 그러니까 논리나 방송 이제 MBC에도 종종 나오시는데 논리나 뭐 이런 설득력이나 이런 게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육지책이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뭐 신지호 전 의원은 이제 2008년 당선 이후에 그동안 야인 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초선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아 이게 만만 쉽지가 않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사람이 없는 게 정말로 사람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은 너무 자기 사람만 찾는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약간 회색지대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을 네. 본인이 지명을 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능력인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간단치 않겠다 앞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량감이 있는 인사들을 선임을 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뭐 사람이 정말 없었다거나 내 사람을 안 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자,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지난주에 인선됐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잠시 뒤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추인이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유임을 고려했었다. 그런데 친윤의 여론전 때문에 못 받은 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들으셨군요. 네, 처음에는 뭐 바꿀 생각이 없었고 그렇게 이 자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여론전을 했죠. 본인 막 무슨 행사장에 가서 나 정책위의장 계속할 거다 막 이러고 있고 네. 친윤에서 바꾸기만 해봐라 가만 안 있는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네. 이거 봐라 이거 바꿔야 되겠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잃어버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러한 움직임 때문에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네.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당직 알아서 하라 한 거고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이고 안 바꾸는 게 좀 낫지 않겠어요 라고 뭐 조언은 했지만 네. 이미 그때는 바꿔야 된다라고 확실히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정식 전 정책위 의장이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됐으면 가가지고 아유 대표님 인사도 하고. 제가 정말 이 정기국회 때 예산안 때 대표님 지시사항 제가 잘 이렇게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시키실 일 있으면 해주세요. 말씀 주시면 제가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그랬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건들기만 해봐라 진짜 가만 안 있는다 이러니까 오히려 기싸움에 밀려서는 안 되겠네. 여기서 지금 강하게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게 되면 당대표로서 권위와 리더십을 잃어버릴 수 있겠네. 네. 안 되겠다. 바꾸자.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유임을 고려했었던 건 맞다는 거죠. 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대요. 네. 심각하게. 친윤 때문에 정정식을 유임시키려다가 친윤 때문에 바꿨다?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그러니까 뭐 장성철 소장님이 이제 취재한 내용 뭐 그쪽의 내용은 알겠는데 그것도 여론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 당대표 되고 다음 날부터 나온 기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최고위원회 구성이 4대5로 이미 기울어 있다. 맞아요. 바로 통과되기 나왔었어요. 뭐 하나 통과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명직 최고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 중에서 뭐 김재원을 포섭해야 되냐 인요한을 포섭해야 되냐 정점식을 정책위원장을 바꿔야 되냐 이게 네. 기사가 다음 날부터 나왔는데 네. 나는 기사 하나도 안 보고 관심도 없었어 이렇다고요 정말 그럼 못 믿겠습니다. 그건 못 믿겠고 어떤 식으로든 바꾸려고 했겠죠. 근데 자기네들이 이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느끼니까 저쪽에서 먼저 저렇게 무리하게 당대표의 권한을 인정 안 하고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하겠어 라고 사후적으로 이렇게 본인들 변명을 만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에 뭐 유임시키는 게 어때? 이 워딩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 거다, 흘러나온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은 뭐 퍼즐이 맞춰질 그게 이제 수도 그런 겁니다. 있을 것 무한동력이라고요. 같은데. 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동력이 네. 계속 도는 거잖아요. 얘 이쪽에서는 여기서 나왔다, 저쪽에서는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계속 도는 그런 건데. 아니 믿으세요, 좀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를 솔직히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여론전을 해야 되는 네.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무리하게 바꾸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이제 정당화를 한 거라고 좀 봐요. 네. 조금 이제 이렇게 분위기 보고 나중에 가서 이제 8월 달쯤에 그때쯤 이렇게 좀 바꿀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천천히. 네, 8월 말쯤이나 이렇게 한번 정기국회 앞두고 명분 축적해가지고 이렇게 네.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냥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게 좀 급발진한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얘기해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곳곳을 다니겠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전통시장도 방문하고 군장병도 격려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윤 대통령 지금 휴가 뭐 어떻게 가긴 가야 되는데 아이고, 가셔야죠. 이 시점이 조금 뭐 이게 휴가 갈 시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주식시장 한번 봐보세요. 아, 금요일 날 오늘 지금 아유. 4년 4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어요. 네. 코스닥은 800선이 무너졌고. 네. 지금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150선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네. 큰일 났어요. 근데 이렇게 시장 다니시면서 현장 방문하는 게 한가해 보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좀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은 조금 단축해서 올라오시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은 좀 정부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나와야죠. 그냥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풍지박산 나고 있는데 책임 있는 정부 당직자가 뭐 어떤 말이 없어요. 제 주식에 들어간 돈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지금. 이런데 지금 휴가 갈 때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휴가하는 건 좋지만 좀 본인이 자리 비웠으면 국무총리 이하 공직자들이 제대로 좀 나라를 운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안심을 줘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러한 인식을 주는 거라서 네. 대통령 휴가까지도 상당히 비판받는 대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더 문제인 것은 휴가 다녀오셔가지고 뭐 연금, 뭐 교육개혁 등 4+1 네.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대국민 보고하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했죠. 지금 집권한 지 2년 넘었거든요. 이제 와가지고 정부 안을 만들어서 개혁하겠다고 국민한테 보고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아이고 그래 2년이나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라고 할지 아니면 네. 2년 동안 뭐 했어 도대체 이게 맞아? 라고 할지 대통령실 관계자 그리고 정부 관계자 대통령 스스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뼈를 찌르는 비판을 그래도 해주셨어요. 휴가 가셨는데 마음 불편하게 이거 듣고 계시는데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저는 대통령도 휴가를 좀 많이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예전 모든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휴가를 안 가고 항상 네.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여름 휴가 늘 갔었죠. 예, 여름휴가 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휴가 갈 땐가 이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내가 너무 윤석열한테만 이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가 이 생각은 드는데 복귀하셔야 되지 않나? 이 정도면은 저는 그 생각이 들고 네. 시장 가서 어묵 먹으면은 경제가 살아나나요? 떡볶이 먹으면 재벌 총수들 부산에 불러다가 떡볶이 먹으면은 경제가 살아나나요? 좀 구태다. 구태 정치 좀 네. 하지 마라. 이게 뭐 안 좋게 봅니다. 국민들이 예전에 대선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그때 그 TV 국밥. 네. 네, 그때 막 국밥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막 이렇게 내레이션 나오니까 기억나네요. 할머니가 밥 처먹었으니까 경제는 꼭 살려라. 이렇게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제가 욕을 한 게 아니라 그 대사를 읽어드린 네. 거예요. 제가 이게 글자는 뺄게요. 먹는다고 먹는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야당을 만나십시오. 지금 법을 통과시켜야지 지금 국정을 살리려면은 지금 진짜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근데 시장 가서 이제 상인들 만나시고 얼마나 민생이 어려운지를 좀 듣고 오시면 좋긴 하지 않을까요? 아니 죄송한데요. 그거를 왜 시장 가서 듣나요? 지금 지표만 해도 엉망진창이에요. 자, 자영업자 연체율이요. 2022년에 0.5%였는데 지금 1.52% 됐어요. 3배 올랐어요, 지금. 네. 2년 만에.
이게 지금 서울의 자영업자는 지금 8곳 중에 한 곳이 폐업을 합니다. 그냥 지표만 봐도 통계청 자료, 한국은행 자료만 봐도 지금 네. 얼마나 지금 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대책을 내놔야 될 거예요. 전 뭐 야당이 25만 원 지원금 반대할 수도 있죠. 대통령 입장에서. 그럼 뭐 할 건데요? 나온 게 지난번에 소상공인 대책이라고 막 몇십조 원 푸는 것처럼 얘기 나왔는데 다 대출이에요. 다 대출. 아니 대출이 더 살아있어야 받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대출을 해줍니까 지금. 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수 펑크는 지금 작년에 57조 원 펑크 났는데 올해는 10%가 덜 거치고 있대요. 작년보다도 이미. 맞아. 더 심해질 거라고 더 하더라고요. 심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다 감세만 하겠다고 하고 이게 지표만 봐도 이런데 무슨 시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진짜 저 같은 무지랭이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거 다 아는데. 지표가 안 좋은 거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임금체불 올 상반기만 1조 436억 원. 피해 아이고. 근로자 15만 명. 네. 작년 자영업자 폐업 98만 6,487명. 전년 대비 11만 9천 명 늘어나. 신한, 삼성 등 9개 카드사 카드론 잔액 40조 원이 넘었다. 정말 그런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요. 네.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 큰일 났네요. 정말 이게 이 문제에 앞으로 대해서는 또 역시나 이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우리 장성철 소장님과 김준일 평론가님이 두 분이 입을 모아서 개탄을 하시네요. 저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지금 막 찾아봤는데요. 좋게 얘기할 만한 수치가 없어요. 아 수출은 수출만 좀 잘 돼. 9개월 만에 9개월 근데 연속 수출도 회복세죠, 수출이 지금. 회복세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흑자 네, 또 네. 이것도 수출 흑자라고요. 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정말 흑자인 건지 아니면은 감소세가 줄어든 건지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고 지표를 볼 때, 기사를 볼 때도. 아 그래도 흑자 지금 9개월째 됐다고 하잖아요. 이거라도 한 좀 1년 적자 보다가 9개월째 적자 봤는데 어쨌든 그거라도 뭐 네. 하나라도 근데 지금 근데 세계 그것도 경제 이제 불황형 흑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뭐 수입 수출에 어떤 게 그렇죠. 한쪽이 약세가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맞아요. 되는. 네. 세계 경제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안 좋아지려고 하면은 그 수출도 아마 더 안 그러니까요. 네. 좋아질 것 같아요. 네. 큰일이래요. 정말 우리 경제 큰일입니다. 네. 정말 한숨만 나오는데 대통령이 이번 휴가 기간에 좀 뭔가 깨닫고 오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얘기는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나온 영국 법원의 판결입니다. 엘리엇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실래나요? 엘리엇에 대항해서 우리 정부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영국 법원이 우리 정부의 신청을 각하를 한 건데요. 사실 작년 7월에 이미 우리 정부가 패소를 했었어요. 이미 패소를 해서 당시에 690억 원을 엘리엇의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네.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당시 장관이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패소 가능성이 높다. 다시 제기를 해도 못 이긴다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기를 했고 결국은 690억 원 손해배상에 5%의 연복리 이자까지 붙어서 1,380여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나온 판결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김준일 평론가님이 전문가인데 이거 안 주면 안 되나요? 우리 돈 아까운데 안 되나? 안 줄 수는 없고요. 안 줄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사실 했고 뭐 필패 아이콘이라고 맨날 해요. 뭐 한동훈이 무슨 조선제의 검이냐. 맨날 나갔다 하면 다 깨지는데 뭐 그러니까 저기 이재명도 뭐 거의 구속시키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뭐 하나 그러니까 승소한 게 없다. 자기가 이게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글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항소를 안 하는 게 맞았냐. 그리고 다른 정부도 다른 법무부 장관이나 다른 정부도 만약에 항소를 안 했을 것이냐. 이게 약간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국민 정서 약간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국민 정서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물론 지연이제가 있지만은 한번 항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서도 약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리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건 이 승리 가능성이 없으면은 접어야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한 게 결국은 이게 그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그 제일모직의 가치를 더 쳐주고 삼성물산은 덜 쳐주고 하면서 이제 맞아요. 승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때 이거 수사했던 사람이 한동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죠.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이제 이 커플이 이제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가 정당했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자기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때 수사했던 형사 이제 재판 결과가 다 엘리엇이 또 인용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또 소송을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좀 빨리 접는 게 낫지 않았나 그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근데 무조건 이게 비판하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그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러니까 수사가 정당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가치를 저평가했다고 본 거고 그래서 엘리엇이 소송을 제기한 거고 그러니까 그 수사를 기반으로 엘리엇이 승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아침에 최고위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전문가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한동훈 장관이 폼 한 번 잡은 대가가 700억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뭐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보시기에는 이게 다른 뭐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다른 정부였어도 뭔가 국민 감정상 항소를 했을 수 있다. 모르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어쨌든 이제는 이제 접어야죠. 이제 어차피 2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3심 제도가 아니니까 이제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네, 지금 약 1,400억 원을 우리 1,400억 원, 세금으로 내게 생겨서 1,389억 원이고 그러니까 저는 비싼 교훈을 좀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국가가 그러니까 투자자 국가 소송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사례가 좀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이런 거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 설명을 잘 해주셨고 한동훈 당 대표가 정치인으로 변신했잖아요. 네. 이게 두고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신의 선택과 판단이 옳았느냐 어디 가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이거를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낭비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달고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정말 상당히 좀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상당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정말로. 자신 있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영상, 방송 뉴스에 다 나갔었고. 맞아요. 그때는 그 판단이 맞았느냐, 왜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당대표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은요, 이거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판단력에 의심받을 수도 있다. 책임도 뭐 물어야 된다라고 야당에서는 공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잘 얘기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엘리엇 문제 이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는 안 하고 있고 야당 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소장님 해야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잠깐 한번 해볼까요? 자, 실미도 기억하시죠? 실미도 옛날 영화로 우리 봤던 이 북파 훈련을 받던 특수부대원들이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면서 섬에서 뭐 탈출을 한 사건이 이건 실제로 있었죠. 그리고 당시 군경과 교전이 있었는데 자, 앞으로 군이 이 당시 사형에 처해진 뒤 암매장된 실미도 부대원 4명의 유해 발굴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국방부 군 인권 개선 추진단장이 신원식 장관의 사과문을 대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53년 만에 사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걸까요? 이거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결단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9월이나 10월경에 이제 개토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총격전이 있으면서 그 북파 공작원 20분은 그때 사망을 했고 4분이 생존을 했었는데 그분 이제 처형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암매장을 당했고 그래서 유해 발굴하고 유족들이 자,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 이분들 제대로 된 묘지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9월 10월경에 이제 개토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국방부 장관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한다라는 계기를 하나 만든 것 같아요.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럼요, 비극이죠. 네, 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늦었지만 이분들의 영화를 통해서 이분들의 실상은 다 그때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지만 최초의 1000만 관객 영화였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저도 그 영화 보고 이걸 처음 알았거든요. 실미도란 게 있었고 북파 그 훈련을 시켰구나.
그래서 이분들의 명예도 좀 다시 회복시켜 드리고 국가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 네. 명예가 훼손됐으면 그것도 회복시켜 드리고 금전적인 보상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잘못은 뭐 늦더라도 사과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용기 있는 거죠. 네. 요거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네. 이미 그러니까 3월 10일이거든요. 그게. 네. 근데 그래서 매년 추모제가 열리는데 어. 2013년부터 국방부가 이미 비공식적으로 추모제를 열고 있어요. 국방부가 개최를 하고 있어요. 추모제를 국방부가 열어왔군요. 그러니까 사과를 빼놓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사실상 다 인정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그동안의 국방부의 논리는 어쨌든 다른 과거사하고 같이 정리를 하겠다라는 네. 거라서 유가족들은 계속 항의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룬 거거든요. 뭐가 됐든 무슨 정치적 배경이 있든 저는 뭐 과거사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거는 굉장히 잘한 거다. 이렇게 네. 보는데 예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여러 가지 이제 과거사 문제들을 본인이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좀 국가 국무위원들이 그런 거는 조금 하는 거는 좀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거는 네. 정말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맞습니다. 대한 잘못 사과는. 네.